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제 개인 연금 계좌 결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전히 진통 중이고 지난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국 부동산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 연금 계좌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연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느리지만 확실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결산 영상에 제 개인 연금 계좌는 1억 4,600만 원을 기록했었고 두 달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제 개인 연금 계좌는 약 73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영상에 나타나는 자산 총액은 개인 연금 계좌 3종인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에 얼마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ISA 및 TQQQ 전용 직투 레버리지 계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ISA와 TQQQ 전용 계좌는 월 10만원씩 소액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어 비중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이고 소액 정도는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경험삼아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주가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별도 영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은 오랜만에 미국 증시에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약 5에서 7%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저는 4월 조정을 맞이하여 기존 대비 더욱 적극적인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환율 영향으로 인해 미국 증시보다는 조정폭이 더 작았지만 그럼에도 지난 결산 대비 더 많은 금액을 매수에 투입하게 되었고 5월에 다시 찾아온 반등장에서 개인 연금 계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은 9.36%, 수익 금액은 약 1,280만 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총 수익금인 1,800만 원에 벌써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총 규모가 1억을 넘어가게 되고 DC형 퇴직연금 계좌도 ETF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률 자체는 크게 높진 않았지만 수익 금액 자체는 매우 커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스노우볼 효과 초입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미국 증시에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다시 분위기는 반전되어 5월 중순인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만이 넘었고 S&P 500과 나스닥도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기사 헤드라인에도 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S&P 500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은다면 펀드 매니저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이렇게 기사에도 언급이 되니 점점 더 이러한 방법들이 대중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증권사, 연금센터 등에서 전문가들이 미디어에서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평범한 직장인도 10억을 들고 은퇴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S&P 500을 매월 75만원씩 30년간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러한 방법을 몇 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지만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은 잘못된 정보로 평범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며 악플들이 질비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은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 성과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연금 계좌를 대표하는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계좌 각각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올해 15%의 수익률로 수익 금액은 약 735만원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연금저축펀드에 약 350만원을 입금했고 연금저축펀드의 총 잔고는 5,79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한 개의 계좌로만 운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만약에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이상 납입이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해당 시점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IRP는 올해 총 175만원을 납입했고 올해 수익률은 13.59%로 IRP 총 잔고는 약 820만원입니다. IRP는 작년에는 납입을 하지 못해 추가 매수는 못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IRP도 300만원 세액공제 한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수익률 5.57%로 총 잔고는 약 8,600만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작년 1월부터 운용 중이고 아직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보다는 낮지만 시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각 계좌별로 지난 한 달간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이력이 워낙 많다 보니 엑셀로 데이터를 초출해서 공유 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연금저축 펀드는 지난 한 달간 총 138주를 매수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매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놨고 부수입으로 발생한 모든 금액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하고 있는데 예수금을 묵히지 않고 이체하고 난 뒤 바로바로 매수에 투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초에는 분기배당까지 입금이 되면서 5월에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총 누적 수량은 138주, 매수 금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이번 4월에는 S&P 500과 나스닥 반도체가 각각 하락이 있었던 만큼 지난 결산 영상 대비 나스닥과 반도체도 매수 수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 매수 이력입니다. IRP는 올해부터 다시 추가 납입을 하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KB스타 미국 S&P 500을 추가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KB스타는 기존 경쟁 종목들과 차별화를 위해 배당 지급일을 147 10월에서 369 12월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S&P 500으로 매달 배당금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일지 확인해보기 위해 KB스타 종목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도 매수했던 수량들을 조금씩 매수하면서 IRP에서는 총 69주를 매수했고 금액으로는 약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형 계좌의 경우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온 예금들을 모두 파킹 ETF로 돌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수를 할 수 있는 예수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음영으로 표기한 타이거 코퍼금리 액티브 파킹 ETF를 각각 매도하면서 예수금을 마련했고 거기서 발생한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파킹 ETF로 약 200만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금액으로 121주의 ETF를 매수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90만원입니다. 지난 한 달간 매수한 모든 ETF들을 기록해봤습니다. 지난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333주의 ETF를 매수하면서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결산 영상에서 대비 약 150만원 정도 추가로 매수에 자금이 투입되었고 종목별 수량을 살펴보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93주로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 뒤를 이어 에이스 미국 S&P 500 80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 3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나스닥 20%, 반도체 10%, 기타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비중을 고려했을 땐 나스닥과 반도체의 비중을 낮추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더욱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야 포트 비중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나스닥 반도체보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현재 주가 흐름상 나스닥과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비중 자체가 잘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처럼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가장 높게 매수를 이어나가다 보면 조금씩 비중은 제가 원하는 타겟대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 군별로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래도 이번 달은 지난 결산 영상 대비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반도체가 4월에 S&P 500 대비 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일부 비중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이 원하는 비중에 맞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비중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제외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 리스트입니다. 아픈 손가락인 차이나 전기차와 2차전지를 제외하면 모든 종목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금계좌에서 ETF 매수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생각 없이 다양한 종목에 손을 댄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입니다. 그냥 현재 매수하는 것처럼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반도체 ETF만 계속해서 모아나갔다면 아마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뒤늦게
있게 시작한 저희 와이프 계좌는 S&P 5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단 2개의 종목만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희 와이프 계좌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당금 수령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3년 한 해 동안 연금 계좌에서 약 74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지만, 현재 5월까지 받은 배당금은 약 65만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의 약 88%를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가 목표로 했던 작년 대비 3배 성장한 배당금을 받는 것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금 계좌 운용은 장기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게 되니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5개월치 배당금 수령 내역입니다. 작년 5월에는 약 1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올해 5월에는 약 22만원을 받으면서 2배 이상 증가한 배당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이 작년 5월 대비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배당금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앞으로 24년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 나간다면 ETF별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배당금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며, 배당 재투자 효과 역시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S&P 500은 1년에 평균 3번 정도 5%의 조정이 일어나고 1년에 평균 한 번은 10% 정도의 조정이 찾아온다는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4월달이 약 5%의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기존 통계 자료와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지 아직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